7월달에 포트폴리오 운영 현황과 즐거운 분배금 인상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우선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비중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리츠 부분과 SCHD 기반의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부분이 상반기 분배금이 의미있게 인상된 모습이 확인된 부분이 가장 즐거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아직 확정된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4월달부터 6월까지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어지는데, 컨센시스 예상 실적이 SK텔레콤 부분 또한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타이거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상반기 분배금 합계를 계산해 봤더니 이제 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분배금 합계액은 192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3년도 상반기 합계 분배금이었던 161원 대비해서 무려 19%나 더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타이거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가장 최근 분배금은 7월 2일에 지급되었으며 41원이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23년도에 총 지급되었던 약 310원 정도의 분배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분배금의 배당률이 이제 6.5% 정도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리츠들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분배금이 성장까지 해준 모습은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으로 포착되었으며, 이게 연말에 한 차례 정도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될지 아직은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어려운 고금리 환경을 리츠 회사들이 잘 이겨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SCHD의 경우에도 분배금이 상반기 분배금 합계가 의미 있는 성장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SCHD는 22년도 대비 23년도 배당금 성장률이 다소 평균 대비 굉장히 주춤하면서 배당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근에는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가 부분도 최근 한 3년 정도는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24년도 상반기 분배금 합계 부분은 17%나 성장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24년도에 상반기 총 분배금의 합계는 191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지금 강달러 부분 때문에 SCHD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고 한국에 상장된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달러 해지 상품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SCHD 주가를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배당률은 거의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지급된 1월부터 6월까지의 분배금 합계 기준으로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23년도 상반기 분배금의 합계는 162원이었는데 17%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급된 분배금은 38원이었으며 전년도 동월 대비 6원이 증가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SCHD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배당 성장률이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놀라웠던 대상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이제 고금리 시기가 되면서 현재 배당률은 3.5%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기준으로는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주가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3.5%의 배당률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4% 이상의 예금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외면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 투자하는 대상 중에는 이렇게 3.5% 배당률보다는 기술주들이 워낙 또 좋았던 시기이기도 하니까 기술주 부분에도 이제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예금 금리가 미국은 더 높기 때문에 4%, 5% 이런 현금 흐름을 쫓는 자금 또한 약간 메리트가 적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24년도에는 이 추세를 몰아가서 이제 3.5% 정도가 아니라 20% 정도 성장을 해서 3.8%에서 4%대까지 배당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추후에 예금 금리가 한 차례만 내려가 줘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수요 입장에서 현금 흐름을 쫓는 자산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아직 2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고, 컨센시스 예상 실적 기준으로 나온 부분을 좀 정리해봤는데, 2분기 영업이익 부분이 11%나 또 성장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고금리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리츠 부분도 분배금이 10% 이상 성장하고, SCHD도 17% 성장하고, SK텔레콤처럼 성숙한 산업군 속에서도 10% 이상대에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2분기에 영업이익 합계는 5,150억 원 수준으로 컨센 발표가 나왔고, 이 부분은 전년도 동월인 23년도 2분기 영업이익인 4,630억 대비 500억 정도나 성장을 한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회성 특허 비용인 15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기 영업이익 성장률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해석이 되며, 물론 이 부분은 확정 실적 발표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메인으로 투자를 저도 하고 있던 3개의 배당주 영역들이 모두 다 배당금 성장이 가능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확인돼서 24년도 상반기는 굉장히 즐거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24년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좀 6.5% 이상 배당주들이 23년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진 현재 시점에서 약간 저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들처럼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언젠가는 1년이나 한 2년 정도 뒤에는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이런 탄탄한 실적 기반의 6.5% 이상의 배당주들이 그때 가서 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선점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4년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의 수익률을 한번 이제 종료가 되면서 계산해 봤는데, 연한산 19%로 나와서 목표 수익률의 2배 정도가 찍히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이맘때쯤에 저의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공개를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아리랑 고배당주와 금융주, 한국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거의 80% 수준까지 올라갔던 상태이고, 굉장히 이제 소수 SK텔레콤과 SCHD 기반 같은 다른 기타 투자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던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집중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작년에는 했었고, 실적이 너무나 좋고 상승률도 너무나 좋은 8%에서 10% 배당률 금융주들이 작년의 경우에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20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밸류 발표가 1차, 2차로 나오면서 현재 기점에서는 금융주들과 아리랑 고배당주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꼭대기까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아리랑 고배당주 기준으로는 한 14,000원에서 14,500원 시즌에는 거의 다 매도를 해버린 상태였고, 지금은 이제 15,000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융주 투자를 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수익률이 비슷하게 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도 그렇고 추후도 저는 아직까지는 메인은 배당주들 위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리츠 부분도 6.5%의 배당률, 월배당을 지급받으면서 한국 배당주 부분은 작년에는 금융주였던 것이 현재는 통신사들의 비중이 높아진 상태이며, SK텔레콤 또한 현재는 배당률이 거의 7%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대상 모두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투톱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추후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또는 실적에 의해서 배당금이 성장해서 이제 1년이나 2년 뒤쯤에 다시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으며, 다른 한 부분은 그냥 미국의 장기성 투자를 저도 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S&P 500과 SCHD 기반으로 나뉘어서 투자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크게는 3개 정도 이상의 대상 산업과 국가의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분산 투자의 장점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저의 실력이 미치는 영향은 성공률이 60% 정도이다 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40% 영역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큰 금융위기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SK텔레콤이나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지금까지는 상반기 실적이 양호하고 분배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특정 산업과 기업이 영구적으로 계속 잘 해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투자 원칙에서 어긋나면 그 대상은 매도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이렇게 3개 대상이 각각 이제 투자 성공률이 60% 이상이 될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현금보다 나은 대상이면서 이제 돈을 잃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투자 선택을 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40% 이상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전략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항상 불시에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 비중과 기타 자산을 병행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